내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인데 12가지 인생의 법칙 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작가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 거의 지옥을 헤쳐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책의 서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어. 딸 미카일라는 인공 발목 관절 문제로 엄청 고생했고, 사랑하는 아내 태미는 거의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어. 아내의 병간호 중에 본인도 극심한 불안 증세 때문에 복용하던 항불안제 부작용으로 약물 의존증에 빠져버렸지. 약을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겪은 금단 현상은 정말 끔찍해서 러시아까지 가서 의학적 혼수 상태에 빠지는 치료까지 받았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고 생각을 이어가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이 책의 내용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지 글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남달라. 이 책은 전작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지나친 질서가 주는 위험을 경고하고 그 질서 너머의 혼돈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질서는 우리가 아는 영역이고 안전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정체시키고 딱딱하게 굳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질서에, 다른 한 발은 혼돈 미지의 영역에 딛고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그가 말하는 12가지 법칙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자.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첫 번째 법칙은 사회 제도 질서와 창의적 변화 혼돈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은 혼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생각의 질서를 잡아가거든. 사회 제도나 문화, 전통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며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지. 이걸 무작정 비판하고 무시하는 건 위험해. 마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자기 처지를 비관하던 젊은이가 마음을 바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자 3번이나 승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현재 자신이 속한 구조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존 질서에 순응하라는 건 아니야. 기존 제도가 낡고 부패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창의적인 변화가 필요해. 해리포터의 주인공들이 규칙을 따르면서도 더 높은 선을 위해 규칙을 깨는 것처럼 말이야. 중요한 건 규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필요할 때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야.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야. 법칙 이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찾으라고 말해. 성경의 출애굽기나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두크 신화, 해리 포터 같은 이야기 속 영웅들은 혼돈과 맞서 싸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인물들이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는 거지. 피터슨은 여기서 고대 연금술의 마테리아 프리마제 이론소 이미지를 예로 들어. 이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잠재성을 의미하는데 이 잠재성은 위험한 용혼돈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지만 그 용을 용감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완전한 인격 체레비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가장 높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혼돈과 마주하고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충고야. 작가의 장인어른이 20년 동안 매일 작은 접시에 점심을 담아주는 아내에게 아무 말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던 일화를 예로 들어. 매일 반복되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아. 그런 작은 문제들을 안개 속에 숨겨두면 결국에는 더 큰 갈등으로 터져나오게 되거든.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실패가 무서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하려 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삶은 불안과 혼돈에 휩싸이게 돼. 그러니 두렵더라도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직시하고 솔직하게 소통해야 해. 안개 속에 숨겨진 용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그 용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니까. 법칙 사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이 법칙은 삶의 의미는 행복이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고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바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책임 속에 인생의 의미와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안정된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신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 위대한 족장이 되잖아. 아무도 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찾아서 해봐.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봐. 그렇게 주어진 것 이상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짊어질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삶은 진정한 의미로 채워지게 될 거야. 어려운 일은 그만큼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거든. 법칙 5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이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야. 어떤 행동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단지 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 그 행동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병들게 돼. 피터슨의 한 내담자는 회사에서 플립 차트라는 단어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무의미한 토론에 참여해야 했는데 그녀의 양심은 계속해서 이건 옳지 않아라고 외쳤어. 결국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신념에 맞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섰지. 당신의 양심이 거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행위야. 그런 배신이 쌓이면 결국 당신의 삶은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러니 당신의 양심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용기를 내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위험한 생각의 틀이야.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부자들 때문이야. 또는 모든 것은 권력 다툼이야와 같은 생각들이지. 이런 이데올로기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단 하나의 변수로 환원시켜버려. 그리고 보통 우리 편선과 저각을 나누고 모든 책임을 적에게 떠넘기지. 피터슨은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버리고 각 개인의 복잡성과 책임을 직시하라고 말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방부터 정리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이 법칙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말해. 땅속 깊은 곳의 탄소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사람도 한 가지 일에 깊이 파고들며 겪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인격적으로 통합되고 단단해진다는 거야. 이것저것 얕게 시도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내면의 혼란만 커질 뿐이야.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겠지만 바로 그 헌신을 통해 당신의 삶은 방향을 찾고 흩어져 있던 당신의 내면은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게 될 거야. 법칙 8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이건 단순히 방을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야. 예술과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효율성과 실용성의 눈으로만 보게 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예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경이로운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창과 같아. 그러니 당신의 공간 중 단 한 곳이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봐. 그림 한 점을 걸어도 좋아. 그 행위는 혼돈과 추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성한 질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아. 아름다움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거든.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야. 우리 뇌는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경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 그게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지. 이 기억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건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는지 등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혼돈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재의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그렇게 과거의 용을 길들이는 거지.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낭만적인 관계, 특히 결혼 생활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야. 많은 부부가 데이트는 연애 시절에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피터슨은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일주일에 한두 번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처럼 말이야. 또한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인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해. 이런 지루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낭만은 피어날 수 없어. 낭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신뢰는 진실한 대화와 약속을 통해서만 쌓이는 거니까. 법칙 10일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최악의 태도야. 분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세상을 탓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마음이야. 거짓은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 쌓이면 진실을 보는 눈이 멀게 돼.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태도야. 지적인 교만은 더 배울 기회를 막고 결국 우리를 낡고 편협한 생각에 가두게 돼. 이 세 가지 유혹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를 쉽게 사로잡아.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파멸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해. 법칙 10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마지막 법칙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이야.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이건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어둠과 비극을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태도지. 감사는 분노와 원망의 완벽한 해독제야.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삶의 불가피한 고통을 견뎌낼 힘을 얻게 돼. 이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려는 의지이며 존재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이야. 핵심 정리. 결국 조던 피터슨이 이 책 질서 너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야. 인생은 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아.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해서 질서의 성벽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의미는 그 성벽을 넘어 미지의 혼돈 속으로 용감하게 발을 내디딜 때 발견된다는 거지. 너무 많은 질서는 우리를 정체시키고 폭군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는 것 질서과 아직 모르는 것 혼돈 사이에서 춤을 추듯 균형을 잡아야 해.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을 짊어지는 거야. 삶의 고통과 한계를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책임감 말이야.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비극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피터슨이 자신의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야.